당신은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생각했나요? 오늘은 뭘 해야 하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매일 의미를 찾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에도, 출근길 지하철에도, 퇴근 후 쓰러져 누운 침대 위에서도. 마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시간이 낭비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여기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의미를 찾으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집니다. 그리스 신화에 시지프라는 사람이 있었죠. 신들의 벌을 받아 평생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려야 했던 사람. 하지만 바위는 매번 정상에 닿기 직전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무의미한 노동.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지프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의미 없는 삶이 왜 더 아름다운지에 관한 것입니다. 의미 강박의 시대. 요즘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입니다. 아침 루틴은 생산적이어야 하고, 취미는 자기계발로 이어져야 하며, 여행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울할 때조차 이 우울에도 무슨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저는 의미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순간이 특별해야 하고, 모든 경험이 성장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내 삶은 어떤 서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대부분의 날들은 평범합니다. 특별한 일도 극적인 순간도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자는 날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날들을 낭비된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일이 없었던 날, 성장하지 못한 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지칩니다. 평범한 일상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되고, 쉬는 시간조차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휴가도 일종의 프로젝트가 됩니다. 까미는 이런 우리를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의미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으세요. 까미가 본 세계. 알베르 까미. 그는 20세기 중반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글을 쓴 작가입니다. 의미가 무너진 시대. 신은 죽었고 이데올로기는 실패했으며 인간은 그 어떤 확실한 답도 갖지 못한 시대. 그런 시대에 까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삶에는 원래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건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까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삶의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다시 시지프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바위를 밀어 올리는 일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끝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까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지프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해야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까미의 답은 이렇습니다. 시지프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바위를 밀어 올리는 그 순간 자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고,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 바위를 밀고 있는 그 감각에 충실한 것. 까미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산 정상이 아니라 오르는 과정 그 자체다. 이게 바로 까미식 미니멀리즘의 핵심입니다. 삶에서 거창한 의미를 빼버리면 오히려 삶 자체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대신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위의 바람을 느낍니다. 거창한 성취를 추구하는 대신 오늘 마신 커피의 온기를 기억합니다. 의미를 줄일수록 삶은 더 확장됩니다. 작은 것들의 복권.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까미는 큰 의미 대신 작은 순간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특별할 것 없는 순간이죠. 인스타에 올릴 만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햇빛은 따뜻합니다. 당신의 피부 위에 닿는 그 온기는 진짜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뜻하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점심시간에 마시는 커피. 이 커피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묻지 마세요. 그냥 마시세요. 커피의 향을 맡고 첫 모금을 입에 머금고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감각을 느끼세요. 거기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까미는 이런 순간들을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삶을 해석하려고만 했습니다.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까? 이 시간이 나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하지만 해석하는 동안 우리는 정작 경험 그 자체를 놓쳐버립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팟캐스트를 듣고 밥을 먹으면서도 유튜브를 보고 쉬면서도 생산성을 고민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순간도 그냥 경험하지 못합니다. 까미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잠깐 멈춰 서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존재해 보세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나무를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에는 아무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계발도 깨달음도 인사이트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온전히 순수하게 당신만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살아낸 느낌을 받습니다. 의미를 찾은 게 아니라 삶을 느낀 것입니다. 미니멀리즘 심리학. 여기서 흥미로운 심리학적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줄일수록 오히려 경험의 밀도는 높아진다는 것. 이걸 감각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인은 너무 많은 자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알림, 메시지, 뉴스, 콘텐츠. 하루 종일 우리 뇌는 정보를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극이 많을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모든 게 스쳐 지나가 버리죠. 하지만 자극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는 날 핸드폰을 멀리 두고 그냥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는다면 처음에는 심심할 겁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5분, 10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이 소리들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듣지 못했을 뿐. 까미식 미니멀리즘은 바로 이겁니다. 삶에서 불필요한 의미들을 덜어내면 삶 자체가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당신은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더 깊이 호흡하게 됩니다. 더 온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리 뇌는 자극이 줄어들 때 오히려 더 섬세한 감각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면 뇌는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때 삶은 확장됩니다. 실천하기.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거창한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까미가 말했듯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3가지만 제안해 볼게요.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의미 없는 기쁨을 찾아보세요. 출근길에 본 고양이, 점심에 먹은 따뜻한 국, 퇴근길 석양. 이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라고 묻지 마세요. 그냥 좋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10분간 아무것도 안 하는 산책을 해보세요. 팟캐스트도 음악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걷는 것.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머릿속이 시끄러울 거예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냥 계속 걸으세요. 발이 땅을 밟는 감각,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주변의 소리들. 이것들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세 번째, 하루에 30분 성취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세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배우지 않아도, 성장하지 않아도, 발전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냥 있는 것. 창밖을 보거나, 차를 마시거나, 멍하니 천장을 보거나.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당신이 사람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무엇을 성취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느꼈는가? 느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변할 수 있지만 느낌은 언제나 진실입니다. 까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겨울의 깊은 곳에서 나는 마침내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여름을 발견했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그가 말한 꺼지지 않는 여름은 거창한 의미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 자체의 온기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삶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삶은 원래 의미가 필요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꽃이 피는데 이유가 필요 없듯이, 새가 노래하는데 목적이 필요 없듯이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거창한 의미는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느끼고 경험한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의미가 없어서 더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더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서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밤 창밖을 한번 보세요. 별이 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가 내린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세요. 그것이 까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의미가 없어서 더 아름답습니다.